자,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해볼 겁니다. 새로운 기능을 만들기 전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좀 먼저 하나 개선을 하고 갈 거예요. 어떤 문제점이냐면 제가 어떤 상황을 보여드릴 건데 이 상황에서 이 에러가 왜 나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지금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용자한테 이 명령어 뒤에 네가 보고 싶은 게시물 번호를 입력해 라는 걸 내포하고 기능을 만들었어요. 사용자가 이렇게 치고 싶대요. 어떻게 말려요 우리가? 그렇죠? 말릴 방법이 없죠. 그러면 사용자한테 지금 이런 화면 보여줄 거 아니겠죠? 그럼 이거 해결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지금 문제가 발생한 상황은 CMD에 입력되어 온 값을,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값을 우리는 인트로 형태를 변환시키고 있어요. 근데 ASD는 인트로 형변환이 불가능한 녀석이니까 넘버 포맷, 숫자 그 양식에 맞지 않는 익셉션 예외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겠죠.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한 건 얘 때문이겠죠. 여기서 CMD 비치가 가진 두 번째, 얘가 지금 이 디테일 띄어쓰기 뒤에 오는 녀석인데 이 녀석을 여기다가 놓고 지금 인트로 형변환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얘는 ASD, 이걸 숫자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자, 제가 예전에 예외 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때 사용했던 방식이 트라이 캐치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어요. 자, 트라이 캐치는 사용하는 방식이 이랬습니다. 트라이라고 하는 이 블럭 안쪽에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코드를 넣어주는 거고, 이 코드 때문에 예외가 발생을 하면 그 예외에 대한 처리를 캐치 블럭이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어떤 에러가 나왔다고요? 넘버 포맷 익셉션이 발생을 했죠. 자, 그러면 그 넘버 포맷 익셉션에 대해서 이 캐치 블럭이 처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런 거 한번 적어볼까요? 잘못된 명령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거 나왔어요. 이 출력이 나왔대요. 그럼 기능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더 이상 코드가 진행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명령어 입력받으러 다시 올라가야죠. 포문으로. 그러려면 어떤 키워드? continue. 자,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보세요. 어디에 에러가 있네요? ID 때문에.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것도 이제 지역 변수의 개념인데 트라이 블럭 안에서 int id를 선언해 버리니까 이 블럭을 벗어난 여기 시점에서는 id를 못 쓴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녀석 해결하는 방법은 id를 밖에서 만들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제할당으로. 여기서 사용되는 이 id는 게시물 번호로서 데이터 값을 가질 id니까 절대로 가지지 못하는 게시물 번호는 0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나면 자, 캐치 블럭이 정상적으로 익셉션 상황을 캐치했고요. 잡아다 끌어서 본인이 하는 일이 출력이래요. 그리고 컨티뉴래요. 출력 보여주고 컨티뉴 만났으니까 폼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 사용자가 잘못 입력했을 때 너 지금 이거 잘못됐어. 다시 입력해.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프로그램이 안 멈췄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바에 있는 건 에러, 익셉션, 경고라고 했어요. 세 가지가 다 다른 건데 에러는 애초에 프로그램을 못 켜는 거, 익셉션은 프로그램을 쓰다가 응답 없음 뜨는 거, 경고는 뭐 좀 불편하긴 하지만 사실 지장은 없는 거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익셉션이 발생했던 상황은 응답 없음 같은 개념이었죠. 코드가 완전히 프로그램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유지는 되고 있지만 사실 진행을 못해요. 그래서 응답 없음이라고 예시를 들어드린 건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개발을 할 때 이 예외 처리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다만 모든 상황을 다 예외 처리를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예외 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사가 얘기를 했네? 그럼 내가 짠 이 코드를 전부 다 예외 처리를 하면 좋겠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만약에 트라이를 쓴다. 그리고 내가 작성한 코드를 다 이 안쪽에 넣는다. 그리고 캐치 블럭을 엄청 많이 만들어 놓는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 프로그램 시작부터 끝까지 다 여기다 넣겠다라는 거예요. 트라이 블럭 안에. 그럼 이 안에서 발생하는 익셉션은 다 트라이가 걸리겠죠. 그러면 밑에 있는 캐치 블럭이 다 걸리겠네요. 이 녀석이 예를 들어서 예외 발생, 문제 있음 이런 식으로 보여주겠다. 그리고 얘는 이제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딜리트 쪽에서 이걸 처리를 요 디테일 쪽에서 처리했으니까 딜리트 쪽에 있는 넘버 포맷 익셉션을 한번 발생을 시켜볼게요.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뜨네요. 이렇게 걸러낼 수는 있어요. 걸러낼 수는 있는데 프로그램 끝났죠. 왜? 무한반복이 끝났잖아요. 그쵸? 그러면 무한반복만 안에 넣으면 되죠. 오케이, 좋아요. 자, 올라갑니다. 이만큼은 여기다가 놓고 이 무한 루프 안쪽으로 트라이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이만큼의 코드를 제가 한번 들여쓰게 한 다음에 얘를 이게 또 코드가 길어지니까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true가 여기서 끝나니까 오케이, 이러면은 이게 하나가 더 필요하겠다. 그럼 캐치가 뭐래? 헷갈려. 잠깐만 지워놓고 볼게요. 구조만 먼저 보려고. 여기까지가 else if. 오케이. 그러면 이 녀석이 이렇게구나.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붙었다. 그리고 SCR에 exception에 얘는 왜? 클래스 어디서 끝났어?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강사가 뭐 하는 거지 싶겠지만 그냥 무한 루프 안쪽으로 트라이를 가져와서 이제 이러한 코드를 쫙 트라이 블럭 안에 위치를 시켰다. 그리고 캐치 블럭에서 예외 발생 문제 있음을 했다. 그러면 이거 보여주고 나서 코드 끝나면 얘는 다시 여기로 올라가야죠. 문제 없어 보이죠? 명령어 또 입력하라고 나왔으니까. 어때요? 문제가 없지 않죠? 문제가 좀 있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방금 전에 명령어에 아무 이상한 걸 입력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조건 검증해서 아무것도 걸러주지 못해요. 그럼 얘는 지금 익셉션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익셉션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여기까지 코드가 내려왔는데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끝났고 얘는 왜 여기 있는 거지? 이거 저도 지금 이렇게 보니까 헷갈린데 얘 어디서 끝났어? 이거 왜 여기 있지? 이게 여기서 끝나고 얘가 무한루프 바깥에서 이게 무한루프 얘는 줄바꿈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오케이 이렇게군요.
자, 그러면 명령어 입력 받았고 내려오다가 아무것도 if 조건을 만나지 못하고 쭉 내려와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코드가 그냥 끝나버려요. 조건 보고 if문 안쪽 다 안 할 거니까 끝나버렸는데 얘는 캐치블럭에서 걸리질 않았으니 이제 끝나서 다시 올라가는 개념이에요. 올라갔는데 명령어 이거 왜 이렇게 도착했죠? 뭐지? 아까 저건 뭘까요? 엔터가 뭐 이상하게 눌렸었나? 그런 거 없는데. 어쨌든 문제가 아예 없진 않아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문제는 아까 그 상황은 아니긴 했지만 보통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얘는 예외마다 처리가 안 돼요. 특정 예외를 걸러내지 못해요. 상황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걸러내지 못하죠. 그럼 문제가 있는 것들을 캐치블럭으로 다 만들어서 밑으로 쭉 나열을 하면 자, 이걸로 다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바에 존재하는 exception 종류 말해봐. 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하나하나가 다 exception 종류들이에요. 이거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서 이것도 우리가 다 외우고 쓸 거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대충 7개, 6개 나오고 있고 7개 또 나오고 아직 안 끝났죠.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얘네들은 다 예외 처리가 만들어져 있는데 일단은 14개, 5개에서 19개 정도 얘가 알려줬네요. 이거 19개 캐치블럭으로 다 넣을 거예요. 그리고 넣었다고 해도 문제가 어디서 발생한 예외인지를 못 잡아요. 캐치블럭이 일을 할 거니까. 그럼 개발할 때 이렇게 다 예외 처리 해놓고 만들면 우리는 개발하는 중간중간에 문제점 파악을 못해요.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처리가 돼버리고 말 거니까. 예를 들어 디테일에서 지금 넘버 포맷이 발생을 했는데 디테일에서 발생을 한 건지 딜리트에서 발생을 한 건지 우리가 뭐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개발하는 코드들을 다 이렇게 트라이 캐치로 묶어놓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만 체크를 해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얘는 제거를 좀 해주도록 하고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익셉션 종류 많으니까 다 알고 쓸 거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익셉션 체크를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일단 트라이 캐치 없이 개발해 보세요. 명확하게 예상이 되는 거 빼고는 없이 개발을 한 다음에 실행시켜보면 익셉션이 발생을 하죠. 그럼 그때는 알려주거든요. 어떤 라인에서 이런 익셉션이 발생을 했는지. 그러면 그때 얘가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는 코드구나 트라이에 넣어주고 이때 발생한 익셉션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예외 처리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상황이라고 해도 뭐 예를 들어 지금은 넘버 포맷이라는 익셉션이 발생을 했지만 뭐 다른 익셉션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다른 방식으로 테스트를 한다면 그러면 캐치블럭을 더 늘려줘야겠죠? 그렇게 해서 예외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코드에서 이런 걸 활용을 하려면 조금은 더 다양한 거를 이제 개발하는 상황이 되어야 얘를 제대로 의미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 그냥 멈추지 않게 한다 정도라서. 일단은 그래도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거 딜리트 쪽도 추가를 좀 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명령어를 뭐 잘라내거나 하는 거 없으니까 일단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을 한번 가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기능 하나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자, 이제 3교시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좀 다른 걸 해볼 건데
우리가 현재 게시물을 작성할 때, 이건 뭐야? 게시물을 작성할 때 저장하는 데이터가 게시물 번호, 게시물 제목, 게시물 내용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게시판을 사용했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우리가 게시물을 작성한다 그리고 게시물 목록을 본다 라고 하면은 항상 게시물이 언제 작성되었는가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카페 같은 데를 간다 라고 하면 이런 데를 간다라고 하면 전체 글 보기 같은 거에서 이게 지금 게시물 목록이잖아요. 여기를 잘 보시면 날짜가 나와요. 그리고 이 녀석들은 날짜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나오죠. 얘는 어떤 게 적용되어 있는 거냐면 오늘 날짜, 그러니까 오늘 작성된 글이면 시간이 나오는 거고요. 하루가 지나면 날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오늘이 7월 3일이죠. 이렇게 써있는 얘네들도 12시가 지나서 보면 얘네들은 7월 3일이라고 날짜가 나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게 적용이 되어 있는 건데 어쨌든 얘는 지금 작성일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게시물을 진짜로 작성한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이 글을 언제 지금 몇 월 며칠 몇 시에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직접 입력을 했었나요? 안 하죠. 우리는 그냥 제목 내용 같은 거 입력하고 작성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시간 체크가 되는 거죠. 자, 그 말인 즉슨 뭐냐면 게시물이 작성되는 순간의 현재 시간, 날짜, 데이터를 알아서 찾아내고 저장한다라는 거예요. 날짜 데이터, 시간 데이터 이런 녀석들은 다른 데이터보다도 조금 더 특수한 건데 얘네들은요. 지금 이 시점을 놓치면 평생 돌아갈 수 없어요. 그쵸?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죠. 방금 전, 몇 초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진짜 누군가 타임머신을 개발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해요. 그쵸? 그러면 내가 게시물을 작성하는 그 시점에 진짜 정확하게 그 시간과 날짜를 체크해서 같이 저장하지 않으면 나는 나중에 이 데이터를 만약에 추가를 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못해서 이미 쓰여진 게시물에 대해 날짜 데이터를 나중에 추가를 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요. 조작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데이터를 우리가 그때 당시에 수집한 게 아니라 우리가 추후에 조작을 한 겁니다. 게시판에서 이 작성 일자에 대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범죄. 범죄에 비슷한 느낌으로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이제 글을 써요. 지금 써요. 지금 쓴 게시물인데 한 10년 전에 쓴 것처럼 꾸몄다. 그럼 이 사람은 마치 예언자가 된 것 마냥 상황을 보여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정말 나쁘게 악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데이터를 이렇게 조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게시물이라던가 아니면 회원가입이라던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때 항상 대부분의 모든 웹사이트는 그때 그 시간과 날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걸 화면에 보여주는 일이 없더라도 웬만하면 저장을 같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돌아간 시점에서 얘를 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는 우리가 지금 판단할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정말로 다 완료를 한 시점에서도 문제가 없다. 내가 테스트를 다 마쳤고 이제 운영을 할 건데 이때도 필요가 없어. 그럼 그때 지워버려도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속해서 언급이 한 번씩 되고 있는 이 DB라고 하는 녀석. 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 녀석을 공부를 하고 이제 자바랑 같이 얘를 접목시켜서 뭔가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데이터베이스는 결국 데이터들을
보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요. 자, 근데 여기에 보관되어 있는 데이터가 정말로 절대로 중요한 너무너무 필수적인 주의사항 한 가지가 데이터는 무결해야 한다예요. 여기서 말하는 무결은 조작이 될 수 없어야 되고요. 이 데이터가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만약에 조작된 데이터 혹은 개발자가 임의로 만들어낸 데이터를 실제 사용자가 눈으로 보게 된다면 그 사용자는 그 개발자가 입력한 데이터 때문에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이것도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공시지가 같은 어떠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웹사이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뭐 토지 정보라든가 공시지가 같은 일반적으로 보실 만한 사이트는 아니겠지만 좀 더 이해를 쉽게 가려면은 이런 게 낫겠네요. 주식 차트 같은 거, 주식 뭐 가격 변동이라든가 이런 현황을 보여주는 웹사이트를 누군가 개발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예를 들어 A라는 주식이 지금 현재 3만 원이었어요. 예를 들어. 근데 이 사이트에는 2만 원이라고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이트를 보고 참고한 다음에 지금 2만 원? 너무 싼데? 사야지. 하고 얘를 풀매수를 때려요. 그 과정에서 금액 확인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얘는 지금 3만 원이었대요. 떨어질 일밖에 없대요. 그럼 얘는 손해봤죠. 물론 데이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매수를 하는 그 시점에 확인하지 않은 그런 잘못도 있지만 애초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이트의 잘못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보통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가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보관할 때 잘못된 데이터를 넣어놨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거죠. 이거는 예시니까 정확히 이런 상황이 들어맞는다는 아니지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절대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수 사항이 있어요. 이건 개발자의 약간 측면 같은 겁니다. 책임이에요, 책임.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게시물이 작성되는 그 시점에 현재 날짜와 시간 데이터를 같이 저장하게 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자바만 가지고 만들고 있는 이 상황에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아티클 라이트를 해요. 제목을 입력을 하죠. 내용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딱 치면 지금 여기서 제가 엔터를 치는 순간이 작성되는 시점이죠. 그럼 그 시점의 시간과 날짜를 우리가 이런 거 띄워놓고 지금 2024년 7월 3일에 9시 13분 35초에 난 엔터를 눌렀어. 이렇게 하고 저장할 거 아니겠죠.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무결성이 보장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작성을 하지만 프로그램적으로 알아서 그 시간과 날짜 데이터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구해낸 데이터를 하나의 게시물 객체가 잘 가지고 있을 수 있게 저장까지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자바에는 현재 시간 및 날짜 데이터를 구해오는 기능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알려드린 정보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런 기능을 이제 구현해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바에서 현재 시간과 날짜 데이터를 구해오는 기능이 있나부터 생각을 하고 검색해봤어야 돼요. 근데 얘는 있습니다. 제공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의 검색 결과에서 이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자바 1.8 기준으로 이전 버전에서는 데이트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저런 기능을 제공받는다. 저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클래스에서보다 클래스를 활용하여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요. 자바 1.8 U 버전에서는 local date time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활용하여 저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을 겁니다. 1.8 이전과 이후 결국 1.8은 둘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7 버전에서는 얘를 쓸 수가 없고요. 왜냐면 1.7 버전에는 얘가 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1.8 이상, 그러니까 9버전과 10버전 이런 녀석들은 애초에 얘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사용할 때 검색을 해보고 이런 정보가 나오면 이런 것들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내가 지금 사용하는 자바 버전에 따라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차피 1.7 이하로 버전이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이 로컬 데이트 타임을 활용하는 방식을 같이 배워볼 겁니다. 자, 그리고 저도 이 코드를 그러니까 머릿속에 분명히 있기는 한데 얘를 제 머릿속에 있는 걸로 타이핑을 안 할 거예요. 이거 얘한테 자, 자바에서 현재의 날짜와 시간 데이터를 구해오는 로직을 구현해 라고 시키면 얘가 알아서 짜줄 거거든요, 코드를. 여기 지금 자바 8부터는 자바 타임 패키지를 사용하는 걸 권장을 하면서 타임 패키지 안에 로컬 데이트 타임, 로컬 데이트, 로컬 타임 이런 것들이 막 안내가 돼요. 얘가 막 써주죠, 지금. 저 이거 복사에다가 쓸 거예요. 제가 직접 타이핑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자바 8 이전에는 util에 있는 데이트 그리고 캘린더 이런 클래스를 사용을 했대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바뀌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얘는 열심히 설명하라고 하고요. 저는 여기 코드 이미 나왔으니까 이 녀석 그냥 복사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코드로 와서 우리가 얘를 사용해야 되는 시점은 언제라고요? 아티클 라이트를 통해 게시물을 작성할 때. 근데 게시물을 작성하는 그 시점에 어디에다가 현재 날짜와 시간 데이터를 넣어줘야 돼요? 우리가 아티클 객체 만들 때. 결국에는 현재 날짜, 그 작성된 날짜와 시간도 게시물이 가져야 되는 데이터예요. 그러면 하나의 게시물 객체가 그러한 데이터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1번 게시물이 언제 쓰였는지를 알 수 있겠죠. 2번 게시물은 또 다른 작성 날짜 데이터를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티클 객체를 만들 때 지금 번호, 제목, 내용 인자로 넘겨서 객체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다가 날짜 데이터 하나를 추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코드 복사한 녀석을 잘 활용해서 여기다가 값을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값을 넣었다면 당연히 이 녀석 만들어질 때 생성자에서 이거 변수 하나 더 만들어주고 밖에서 받아온 값을 넣어주는 과정도 추가를 해줘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지금 가져온 코드가 보시면 메인 클래스의 메인 메서드라고 하면서 코드가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복사를 그대로 했는데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버리면 코드가 좀 이상해지겠죠? 이상해집니다. 왜냐면 메인 클래스의 메인 메서드 안쪽에서 메인 클래스와 메인 메서드를 또 만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녀석들을 이렇게 복사하지 않을 거고요. 클래스 하나를 만들어서 간단한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자, main2라고 만들어 놓고 이 녀석을 복사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가져온 이름만 우리가 만든 파일 이름대로 바꿔준다면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자, 여기 잘 보시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현재 날짜와 시간, 로컬 데이트 타임에 now라고 하는 변수 만들었고 로컬 데이트 타임에서 now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이 now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걸 출력을 해보면 현재 날짜와 시간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거 한번 보시면 결과는 이래요. 자, 첫 번째 출력의 결과가 이 now 때문에 나온 거고요. 두 번째 출력 현재 날짜가 여기 데이트 때문에 나온 거고요. 시간이 타임, 그 다음에 존드 데이트 타임 이게 시간대 포함 여기서 나온 거고 포맷된 현재 날짜와 시간 이게 마지막 이 출력의 결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코드를 보면 출력문이 찍혀 있는 게 5개니까 차례대로 예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현재 날짜와 시간이죠. 그럼 일단 이 둘은 빼도 되겠네요. 얘네들은 따로따로니까 제거. 그 다음에 현재 날짜와 시간인데 시간대가 포함되어 있대요. 이거 지금 한국 시간 아시아 서울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보여줄 필요는 없겠죠? 이것도 뺄게요. 자 그러면 현재 날짜와 시간을 구해오는 거 그리고 포매팅이라고 해서 보여주는 양식을 좀 다르게 보여주는 거
이게 두 가지가 남게 될 텐데 출력을 다시 해서 보여줘. 이렇게 두 가지가 남게 될 텐데 이 중에서 우린 누굴 써야 돼요? 아래 게 좀 더 적절하겠죠. 왜냐면 위에 있는 이 녀석은 뭔가 잘 나온 것 같지만 중간에 t라고 하는 문자도 들어가 있고 그 뒤에 시간도 보면 초가 상당히 디테일하게 나와요. 이건 지금 밀리세컨드까지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 우리는 이 녀석만 있으면 되겠다. 근데 이 녀석만 있으면 돼서 위에를 지웠더니 에러가 났죠. 이거 왜 에러 난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얘를 지우기 전에는 now라고 하는 변수가 사용되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없어지면 변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서 now라는 애를 써야 되니까 이 과정은 필요하겠구나. 왜냐면 now 변수를 여기서 쓰고 있다는 얘기는 이 과정을 거친 녀석을 쓰는 거니까 출력문은 없어지더라도 이 변수를 사용하는 이 코드는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요 정도까지만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코드를 좀 분석해 볼까요? 우리가 배운 개념을 토대로. 자, 이거 뭐 한 거예요? 변수 선언. 네, 로컬 데이트 타임이라는 타입으로 된 변수 선언. 그럼 이 변수는 어떤 데이터를 가질 수 있어요? 로컬 데이트 타임이라는 데이터를 가질 수 있어요. 정확히 따지면 로컬 데이트 타임 타입의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가지겠죠. 이 녀석도 결국에는 기본 자료형 아니니까 참조형이니까 리모컨 가지는 거예요. 근데 얘한테 대입면 선자를 통해 넣어주려고 하는 이 뒤에 있는 얘는 볼까요? 자, 이거 변수인가요? 변수 아니죠? 첫 글자 대문자에다가 이런 변수를 우리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럼 이거 클래스겠네요? 클래스한테 now라는 함수를 호출했대요. 메서드를. 그럼 이 now 메서드는 무슨 메서드예요? 스태틱. 클래스한테 직접 호출했으니까 얘는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스태틱 메서드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행된 결과가 어쨌든 이 자리에 남아야 여기로 연결이 되든 들어가든 할 텐데 그렇다라는 건 얘는 리턴 타입이 존재한다라는 걸 거고 리턴 타입은 뭐겠어요? 로컬 데이트 타임이겠죠. 이 타입의 변수에 메서드 실행의 결과가 들어갈 거니까 같은 타입이어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이 타입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여기 리턴 타입에 이거 쓰여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배운 거예요, 다. 자, 그러면 얘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로컬 데이트 타임이라는 클래스 안쪽에 스태틱으로 만들어진 이 녀석은 리턴으로 로컬 데이트 타임이라는 데이터를 남길 거고 그 데이터를 지금 now한테 연결했다. 이 한 줄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밑에 줄 비슷하죠? 이건 데이트 타임 포매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타입으로 해서 변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이 녀석 또 볼까요? 이거 클래스죠? 그럼 오브 패턴 스태틱이겠네요. 그렇죠? 리턴 타입은 뭐겠어요? 데이트 타임 포매터 똑같죠? 앞뒤가 맞아야 되니까. 자, 근데 여기 이 녀석 잘 보세요. 이거 제가 지금 설명드린 적 없는데 뭐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인자예요. 맞아요. 오브 패턴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 넣어주는 하나의 문자열 데이터 인자입니다. 근데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는 연도 같고요. 여기는 월 같죠? 여기는 일, 여기는 시, 분, 초겠네요.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설명드린 적 없는데 그냥 유추가 되는 거죠. 왜? 써있는 형태 그리고 써있는 알파벳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실제로 얘는 연도 4자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월 2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는 일 2자리를 의미해요. 여기는 시간 2자리, 분 2자리, 초 2자리를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오브 패턴 얘는 데이트 타임 포매터 이 녀석이 애초에 그 날짜 데이터를 형식을 끼워 맞출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애인데 그 녀석이 오브 패턴 얘는 어떠한 모양으로 지금 날짜 데이터를 저장할래? 라고 이렇게 변형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나는 할 거야 라고 우리가 지금 명시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력의 결과가 보시면 연도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 시간 2자리, 분 2자리, 초 2자리.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여줄 양식 형태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정을 한 거예요. 그게 인자로 들어가는 녀석이다.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이건 될 텐데. 자, 이렇게 했다. 출력하면 내가 슬래시 넣은 부분에 슬래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이런 식으로 내가 정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모양대로 바꿔도 지금 출력이 잘 됐지만 여기에 있는 이런 값들은 쓰는 방식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난 연도를 한 자리만 보여줄래.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연도를 한 자리로만 해결을 할 수는 없겠죠.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쓰는 방식이 다 정해져 있고 대문자 y는 어떤 의미, 소문자 y는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 클래스를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클래스의 이런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또 알려줘 라고 GPT한테 입력을 하면 이 안에선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쭈루루루 다 알려줍니다. 그럼 그거 보고 내가 지금 나한테 적절한 거 골라다가 쓰면 돼요. 지금은 이 방식 써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연어를 15초가 다 나오는 거니까 이 방식을 그냥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포매터라고 하는 변수에다가는 결국에 이러한 양식으로 변형시켜줘 라는 약속을 저장을 한 느낌인데 그걸 가지고 뭐 하고 있냐면 이 now 얘는 아까 현재 시간을 구해주는 녀석이었죠. 현재 시간과 날짜를 그 녀석을 불러다가 format 이거 형태 이렇게 하자 해놓고 아까 만든 그 형태 약속된 형태를 여기다 넣어주면 얘가 그 형태로 문자열로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변수에 데이터가 쏙 들어가요. 애초에 포맷은 진짜로 스트링을 리턴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스트링 데이터가 출력문에서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애초에 이렇게 써도 똑같은 결과겠네요? 이거 변수에 한번 넣었다가 오냐 아니면 이거 그대로 활용을 하냐잖아요. 이 메서드를 실행한 결과는 이 자리에 스트링 값이 남는다라는 거니까 똑같겠죠? 실제로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건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현재 시간과 날짜만 필요해요. 그렇죠? 이렇게만 있으면 돼요. 자, 저는 지금 출력문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현재 시간과 날짜 데이터를 출력했어요. 얘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써요? 여기서 쓰려면 자, 방법은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1차원적인 방법은 이만큼의 코드를 그대로 여기로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컬 데이트 타임이라는 녀석이 이런 일을 하고 데이트 타임 포맷이 이런 일을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여줄 값은 정했죠. 구해냈죠. 그럼 얘를 이제 여기다가 써주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이 결과가 스트링이니까 이걸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애를 하나 만들어주면 돼요. 얘는 레지스트리 데이트라고 해서 그냥 작성일 정도라고 의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과정까지 다 끝내겠다. 그러면 문제없이 객체가 조립이 될 거고요. 이렇게 조립된 데이터를 만약에 상세보기 쪽에서 보여줄래? 라고 하면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그럼 진짜로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엔터를 누르는 이 시간 대충 지금 7월 3일에 9시 30분 정도 초는 몰라요 저도 생성이 됐대요. 그리고 디테일에 가서 1번을 보면 얘는 30분 4초에 쓰여졌대요. 잘 나오죠? 우리가 복사 붙여넣기 해서 가져온 코드를 그냥 활용하면 돼요. 이렇게 이 코드 중에 제가 직접 타이핑한 게 있나요? 지금 여기 넣은 이것도 사실 이것까지 포함을 해도 저는 이것도 타이핑을 안 했어요. 있던 거예요. 불필요한 걸 지우기밖에 안 했어요. 그거 가져와서 내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값이 뭔지 찾았으니까
그거 그냥 끼워 넣어주면 해결이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가장 1차원적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런 현재 시간과 날짜를 구하는 로직은 우리가 게시판을 만드는 상황 속에서 언제 또 쓰이겠어요? 응? 삭제할 때? 삭제할 때는 사실 시간 날짜는 필요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같이 지워버리면 끝이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회원가입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회원가입 일자 기록해야겠죠? 그쵸? 그러면 회원가입이라는 기능을 만들었을 때 이러한 조건문 하나 또 추가될 거고 명령어 입력받는 거 따지고 할 텐데 그 안쪽에 이런 코드 똑같이 한 번 더 넣어야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작성일이라고 하는 데이터만 추가를 했지만 만약에 게시물 수정 기능에다가 수정 일자에 대한 부분도 만약에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라도 얘를 한 번 또 써야겠네요. 그럼 지금 똑같은 코드가 몇 번 반복된 거예요? 한 두 번, 세 번 반복될 예정이라는 거겠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메서드, 이런 기능들이라면 우리가 메서드로 분리를 해놓고 불러다가 쓰는 게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얘는 진짜 지금 현재 시간과 날짜를 구하는 기능 말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변할 필요가 없네요. 상황에 따라. 그래서 제가 이 녀석을 별도의 클래스에다가 분리를 시킬 겁니다. 자, 이 main2라고 하는 건 테스트용이었으니까 제거를 하고요.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의 이름은 util이라고 지을 겁니다. utility의 약자로 util이라고 한 거예요. 얘는 일종의 도구 모음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프로젝트를 만들다 보면 자주 사용하는 기본적인 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정의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다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패키지도 아예 분리를 해주죠. util이라고 하는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직 그냥 util 클래스를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럼 새로운 클래스 하나 만들어 냈는데 자, 이 녀석의 안쪽에다가 제가 이거 퍼블릭 없어도 일단 괜찮으니까 static string get date str 정도라는 이름으로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낼 거예요. 그리고 이 안쪽에 제가 처리할 로직이 이거예요. 그리고 저는 리턴 타입이 스트링이니까 이 스트링 데이터를 이 자리에서 리턴 시키겠습니다. 자, 저는 util이라고 하는 클래스 하나 만들었고 getDateStr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이 메서드는 리턴 타입을 스트링으로 가지고 있고요. 스태틱으로 만들었죠. 이 util 클래스가 가진 getDateStr를 제가 이 자리에다가 호출할 거예요. 그러면 뭐 남아요, 이 자리에? 이거 하겠다라는 건데 이 자리에 뭐 남아요? 리턴 값 남겠죠. 어떤 거 리턴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리턴 현재 시간과 날짜 데이터를 우리가 형식까지 맞춰낸 최종적으로 그렇게 완성시킨 문자열이 리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디가 노란 줄이 뜬 거야? 임포트. 자, 이 상황이라고 했을 때 아까랑 달라졌죠? 시간 잘 나오지 않나요? 문제 없죠? 자, 근데 왜 스태틱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그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패키지가 분리가 됐어도 스태틱으로 했을 거예요. 얘는 만약에 얘를 스태틱으로 만들지 않았다면 이거 호출하기 위해서 util 객체 만들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거 호출할 때마다 util 객체 만들어야 되겠죠?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능이 뭔가 되게 많은 걸 하나요? 그냥 간단하게 제공되는 기능을 사용해서 그냥 시간 딱 구해내고 그거 리턴하고 끝나죠. 자, 스태틱은 프로그램이 실행되자마자 메모리에 이미 할당을 받기 때문에 너무 무분별한 사용은 삼가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기능 하나를 쓰기 위해서 매번 객체를 만들어내면 그게 더 손해예요. 그래서 얘를 스태틱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실제로 유틸리티라고 하는 이러한 영역에다가
어떠한 기능들을 만든다라고 치면 이제 보통 스태틱으로 많이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얘는 상황에 따른 변화가 그렇게 의미가 없는 녀석들을 보통 이렇게 만들어요. 그냥 단순하게 호출해서 어떠한 값 받아서 쓰려고. 근데 이거를 4번 이 로직들을 코드 곳곳마다 넣어주면 불필요한 중복이 반복되니 메서드로 분리를 한 것 뿐이고요. 이걸 호출에다가 쓰는 것 뿐이에요. 지금 이것도 결국에는 구성 방식의 일종이에요. 클래스가 가진 메서드를 외부에서 호출하는 거잖아요. 객체를 안 만들었을 뿐이지 결국 구성 방식입니다. A 해서 B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코드 재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아예 하는 김에 이것까지 처리하죠. 업데이트 데이트라고 하는 거. 이거는 순수 작성일이고 얘는 데이터가 수정된 날짜를 기록하기 위한 녀석이에요. 그럼 초기에 글이 쓰여지는 당시에는 업데이트 데이트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값을 가져야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값을 안 가져도 나중에 수정됐을 때 추가를 해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작성일과 수정일을 처음에 똑같이 저장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바뀌면 바뀐 날짜로 그냥 덮어씌우고 끝납니다. 어차피 제할당하면 그만이니까. 그렇다라는 건 이만큼 이 녀석을 하나 더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얘는 REC 데이트를 위해서, 얘는 업데이트 데이트를 위해서 이렇게 게시물을 작성을 해주고, 그리고 실제로 약간 이래요. 상세 보기 같은 거 혹은 뭐 리스트 이런 데서 게시물을 보여줄 때 작성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만 보통 수정일을 많이 보여줘요. 수정된 날짜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최초 작성일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여기 번호라고 했군요, 제가. 작성일이라고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여줄 데이터는 업데이트 데이트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그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되시면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저는 두 개를 다 보여주죠. 이렇게. 그리고 리스트 쪽에도 날짜를 좀 보여주겠습니다. 날짜는 제목의 뒤에 작성일 이렇게 보여주도록 하고요. 그러면 하나 더 원탭 %s 여기까지 달아줄까요? 그 다음에 아티클에 여기서는 REC 데이트 보여주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게시글을 쓴다. 리스트에 작성일 나올 거고 상세 보기에도 작성일이 수정일이 잘 나오겠죠? 이 시점에 이 데이터가 게시물 객체로 같이 저장이 된 거니까 얘는 한참이 지나고 조회를 한다고 값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저장된 데이터예요. 그 시간은 이미 지나갔어요. 이렇게 날짜에 대한 처리 간단하게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어떠한 새로운 기능, 뭐 자바가 제공하는 이런 기능을 쓰고자 할 때 내가 만들던 코드에 직접 가져와서 바로 테스트를 하면 사실 테스트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별도의 클래스 만들어다가 테스트 진행해 보시고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새 만든 다음에 그거를 우리 거에 접목시키는 그걸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하려면 결국에 내 코드를 알아야 돼요. 내 코드에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필요한지 이런 걸 명확하게 알아야 이런 활용이 가능한 거니까 결국 분석이란 얘기예요. 코드를 읽을 수 있어야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스를 util이라는 클래스를 만든 김에 우리가 이 밑에서 만들었던 클래스 아티클 이 녀석도 조금 이제 분리를 시켜줄게요. 원래 이렇게 main.java라고 하는 메인 클래스 안에다가 그 파일 안에다가 여러 개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쓰는 이런 경우는 실제로는 없어요. 이거 그냥 우리가 단편적 그냥 편하게 당분간 쓰기 위해서 필요했던 건데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진짜로 클래스 파일 하나 만들 겁니다. 이 클래스의 이름은 아티클이고요. 그리고 제가 잘라내기 했던 이 내용을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그냥 클래스만 분리를 시켰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클래스가 바뀌었는데 임포트 왜 안 해도 돼요? 이거 지금 같은 패키지에 있으니까. 근데 패키지 분리도 할 겁니다. 자, 이 BAM이라고 하는 거 뒤에다가 점을 찍고 제가 DTO라고 하는 이름을 달아서 move 시킬 거예요. 그럼 알아서 패키지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상태가 좀 변했죠? 제가 이거 점 하나당 폴더 하나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BAM 폴더 안쪽에 DTO라는 폴더를 하나 더 만든 거고요. 그 안에 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양식으로 보여드리면 이 구조예요. 이 구조. COM 폴더 안에 코리 IT 폴더 안에 BAM이라는 폴더 안에 폴더 DTO가 하나 더 있고 그 폴더랑 같은 자리에 이 녀석들이 존재한다. 이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util도 패키지를 util 이렇게 분리를 시킬 겁니다. 이런 것들을 분리하는 이유가 이제 역할에 따라서 적절히 폴더 관리를 잘 해줘야 우리가 최종적으로 파일 찾기도 쉽고 관리하기가 쉬우니까 이런 변화를 주는 건데 지금 뭐라 하죠? 이거 뭐라 하는 이유는 일단 임포트. 근데 임포트를 해도 아티클이라는 녀석이 안 들어오네요. 저 지금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를 통해서 자동 임포트를 시켰는데 안 들어와요. 그래서 왜 안 들어오지? 하고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이거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 이거 지금 아티클 타입은 타입으로서 해결할 수 없어라는 거거든요. 왜? 임포트도 없죠 여기 지금. 아티클이라는 클래스 자체를 얘가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접근 제어자 때문이에요. 이 클래스는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접근 제어자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예시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클래스를 분리하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무시하기 위해 안 했었다, 분리를. 그래서 간단하게 볼 건데 얘가 붙어야지 여기서 임포트가 가능해요. 지금 바로 퍼블릭을 붙이고 저장하고 왔더니 임포트가 떴죠. 그럼 이제 임포트를 하면 아티클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아직 에러가 안 사라졌어요. 왜? 이런 거 왜? 이거 지금 생성자가 에러 내용 보세요. 더 컨스트럭터 아티클 이러한 매개 변수를 가지는 생성자 아티클 이 녀석은 is not 뭐라 그래요? visible 보이지가 않는데요. 클래스는 퍼블릭을 달았기 때문에 이제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클래스 안에 이러한 생성자가 안 보인대요. 왜 안 보이지? 하고 가보면 얘는 퍼블릭이 없어요. 이게 달리면 이 녀석 문제가 없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얘네 이거는 이제 밑에 있는 에러들과 다 동일한 이유인데 지금 변수 사용하는 부분들에서 다 뭐라 해요? 변수도 퍼블릭이 필요해요. 이러면 이제 에러가 뭐야? 컨텐츠는 왜 없어? 퍼블릭 왜? 이름이 다른가? 뭐지? 얘를 왜 인식을 못하죠? 퍼블릭을 방금 달았는데? 뭐야? 사라졌네? 이제 유틸의 이 녀석도 퍼블릭에 달려야 쓸 수가 있는 녀석이 되는 거고 아까 그건 일시적인 그냥 오류였나봐요. 문제가 없었어요. 이렇게 퍼블릭이 다 달려야 가능한 건데 접근 제어자 얘기 간단하게만 좀 할 겁니다. 자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바의 접근 제어자 이 녀석에는 퍼블릭이라고 하는 거 private 그 다음에 protected 그 다음에 default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default, protected 쓸 일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데 저 두 개 쓸 일 없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프로텍티드는 뭐 부모 자식 관계에서 뭐 동일 패키지 내에서는 뭐 보이고 패키지가 분리되면 안 보이고 이런 개념들이 좀 있는데 사실 잘 몰라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이거 두 개. 퍼블릭 단어가 가진 뜻이 뭐죠? 공공의 같은 뜻이에요. 실제로 퍼블릭이 붙으면 해당 프로젝트 내에서 어디에서든 쳐다볼 수 있게 어디에서든 접근할 수 있게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열어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제가 조건을 걸었죠. 프로젝트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퍼블릭이 붙어 있다고 여기 있는 다른 프로젝트에서 쓸 수는 없겠죠. 이건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자, 프라이빗 이건 뭐예요? 이건 사적인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라이버시. 그런 뜻이에요. 프라이빗. 자, 이게 달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해당 클래스 안쪽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녀석이 됩니다. 자, 여기다가 프라이빗을 달면 얘는 나머지가 다 퍼블릭이죠. 그러면 아티클이라는 클래스도 인식할 수 있고, 뭐, 이 아리스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 이런 거 다 인식 가능한데, 얘만큼은 아티클 클래스를 벗어나지 못해 라고 막아놓은 거예요. 프라이빗은 상속관계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나 자신만 쓸 수 있게 해주는. 그게 프라이빗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왜 쓰느냐? 보안 때문에 써요. 정확히는 보안이라기보다는, 보안도 뭐 맞는 개념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OOP의 특징, 예전에 말씀드렸던 특징 4가지 중에 캡슐라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이 개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프라이빗을 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클래스, 아티클이라고 하는 현재 클래스를 벗어나서는 이 녀석을 쓸 곳이 없어. 얘를 어디선가 불러낼 일이 전혀 없어. 그러면 무조건 프라이빗을 다는 게 좋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개발을 하는데 뭐 클래스나 변수 같은 걸 만들어요. 메서드도 마찬가지고 생성자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현재 클래스 밖, 즉 외부에서 한 번도 호출되어 사용될 일이 없는 녀석들은 무조건 프라이빗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좋냐면 내가 어떤 클래스 만들고 변수를 만들어요. 그럼 일단 프라이빗을 걸어놔요. 걸어놨다가 외부에서 사용할 일이 생기면 그때 퍼블릭으로 바꿔준다. 개발할 때 이렇게 하면 실수 안 해요.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퍼블릭은 누구나 접근 가능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도 이 코드에 이 변수에 접근이 돼요. 그러면 어디서든 이 변수의 값을 제할당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내가 원하지 않는 시점에 실수로라도 이 녀석을 불러다가 제할당을 해버리면 프로그램은 꼬이는 거예요. 그쵸? 근데 프라이빗이면 절대 그럴 일 없겠죠. 못 부를 거니까. 그래서 얘를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안정성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퍼블릭이 다 필요하니 이렇게 달아주도록 하고 이것도 한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캡슐화를 내일 수업에서 한번 가볍게 맛을 좀 봐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를 막 엄청나게 이해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저런 게 캡슐화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고만 이해를 하셔도 괜찮은 내용이니까 일단 클래스 분리했고 퍼블릭 다 달아놓은 상태로 이 메서드도 마찬가지예요. 퍼블릭이 없으면 util 안에 있는 이 녀석을 불러다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좀 변경한 상태에서 제가 또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